자, 이번 영상은 테프론 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프론 감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배관 설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일상이니까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배관 설비 때문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일반 분들이 그 셀프로 하시거나 또는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 테프론 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오른손 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테프론 감는 방법이고요. 자, 테프론을 감기 위한 쪽을 왼손에 잡으시고, 이 오른손에는 테프론을 잡으시고, 이 구멍이 있어요. 구멍 쪽으로 손가락을 하나 넣으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테프론을 이렇게 꺼내서 나사선 감고자 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잡으시고, 좀 팽팽하게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바퀴 정도만 감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떼셔도 잘 감겨요. 그리고 약간 팽팽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쉽게 감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빨리 감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감으세요. 천천히 감으시고, 일반적으로 이 테프론은 학교라든지 뭐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 8바퀴 정도만 감아도 물이 새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12바퀴까지는 감아요. 12바퀴까지 갔는데 어떤 분들은 15바퀴까지도 감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배관 부속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어떤 배관, 노랭이 배관이라고 노란색 옛날 배관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연결할 때는 15바퀴 또는 20바퀴까지 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테프론을 감고 몽키라든지 수공구를 이용해서 그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헐벅한지 단단히 조이는지를 감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12바퀴까지 감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감고 제가 또 한 바퀴 이렇게 쏙 감아주면 예쁘게 이제 마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테프론을 감고 나면 이 나사선의 끝부분까지 완전히 감겼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깔끔하게 지금 감겼습니다.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풀어서 잘못된 그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프론이 이렇게, 자, 테프론을 완전히 제거할 때는 이 칼로 이렇게 한쪽을 뜯어 주시고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테프론은 감는 방향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끝 처리가 중요한데요. 시작부에서 이렇게 잡고 나사선의 이 시작부,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나사를 감을 때 나사선의 시작부를 넘지 않는, 만약에 이게 나사선이 시작부에서 많이 먹어서 들어간다면 잘못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돼요. 좀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끊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막혀버려요. 막혀버리고 이 체결을 하고자 하는 부속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보시면, 자, 몽키로 조였다. 근데 실제로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안에 너저분하게 되어 있겠죠. 너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물의 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감으실 때 나사선의 시작부를 잘 보시고 감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감는 방법을 12바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잡고 견고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좀 팽팽하게 당기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당기시고 그럼 잘 끊어져요. 자, 보시다시피 이 부속 안쪽으로 테프론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선에 딱 맞춰서 시작부, 나사선의 시작부에 딱 맞춰서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요렇게는 예쁘게 끝났죠. 간혹 가다 나사선이 긴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앞쪽에다가 한 3바퀴 정도 감으시고 점점 뒤로 해서 마감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속을 체결해서 지금은 손으로 하지만 당연히 몽기라든지 수공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감으시고 쪼시고 다시 풀러 봤을 때 이런 찌꺼기가 남아요. 이런 찌꺼기가 이 물이 새지 않는, 누수가 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자, 실제로 요거는 단립불인데 실제로 풀었던 거예요. 실제로 감아서 풀어낸 부분을 보니 이렇게 찌꺼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나사선 안쪽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물이 새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테프론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누수 때문에 현장을 가 보면 이 테프론을 잘못 감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일반 분들이 가정 내에서 본인이 어떤 부속을 연결하고자 해서 테프론을 감았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못 갖는 경우가 생겨요. 자,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테프론을 오른손에 잡고 나사선, 그러니까 체결하고자 하는 쪽을 왼쪽에 잡고 요걸 요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돌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돌린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방향이 부속을 연결해서 돌리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해서 봤을 때 요렇게 감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른쪽으로. 자, 이 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걸리면 이 테프론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잡고 반대로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잘 감지도 못하겠네요. 저희 이렇게는 안 감으니까 저희들이. 자, 이렇게 만약에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끝이 이렇게 해서 덮여진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데 나사선은 오른쪽으로 감기니까 감기는 방향은 이렇게 감기는 거죠. 그럼 얘가 테프론이 벗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프론의 방향을 잘못 감아서 누수가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실제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테프론이 뒤집어지죠. 이 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데요. 감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뒤로. 예,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계속 밀려짐으로 해서 이게 제대로
찌꺼기가 나사선 안에 제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불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반대로 감으면 이게 테프론도 같이 따라서 벗겨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프론은 항상 이 감고자 하는 시계 방향으로 테프론도 같이 감아줘야 얘가 완벽하게 이 나사선 안에 이 찌꺼기가 남는 거죠. 요렇게, 예, 요렇게 찌꺼기가 정확하게 남아서 물이 새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테프론을 꺼내고 한쪽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첫 바퀴는 천천히, 두 번째부터는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12바퀴를 감아 주시고 쉽게 당기면 끊어지고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마감을 해 주시면 이게 테프론 감는 방법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12바퀴 감아 놓고 어떠한 부속이든 체결을 하면, 예, 전혀 물 셀 수가 없겠죠. 예, 실제로 테프론의 방향을 잘못 감거나 또는 테프론을 나사선 앞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찌꺼기가 들어가서 이 배관을 막아버리는, 이 부속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게 주의만 해주시면은 이 테프론 감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누수가 되지 않는 테프론 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